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시청자 사연은 대전에 거주하고 계시는 2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중고 거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연을 읽으면서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이런 거래는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연 제보자분께 어떤 일이 생긴 건지 이야기로 만나볼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2년 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저희 집은 오래된 5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엄마는 제가 7살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셔서 몸이 성한 곳이 없었고, 집으로 오시면 늘 온몸에 파스를 붙이시고는 주무시곤 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뭘 사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가난했던 환경 때문인지 아니면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래 아이들보다 일찍 철이 들었거든요. 친구들이 부러웠던 적은 많았지만 단 한 번도 부모님을 탓한 적은 없었어요. 그날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친구 한 명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야야야, 이거 봐. 대박이지? 이번에 나온 신상이야. 친구가 내밀었던 건 최신형 휴대폰이었어요. 나 잠시 화장실 좀. 하면서 조심스레 빠져나왔죠.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다들 휴대폰을 꺼내서 비교를 했을 테니까요. 부끄럽지만 제 휴대폰은 엄청 오래됐었거든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그날따라 너무 우울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겠지만 그날은 제가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해서 가방을 벗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친구들은 학교 끝나면 학원을 가서 수업 진도보다 앞서가는데 저는 학원 다닐 형편이 안 돼서 집에서 인터넷 강의를 빠짐없이 듣고 있었죠. 인터넷 창을 열었는데 쪽지함에 알림이 와 있는 거였어요. 응? 누구지? 쪽지함을 확인했는데 좀 황당한 내용이었어요. 단순 알바라고 했는데 입었던 속옷을 비싸게 산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누구보다 더 잘 아는데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아버지에게 손 벌리기도 싫고 해서 수십 번 고민하다 답장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30분이 지났나? 카톡 아이디가 날라왔고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어요. 저기 쪽지 보고 연락드렸어요. 네. 거래는 해보셨어요? 아니요. 제가 학생이라 이런 거 처음이에요. 그럼 어디서 만날까요? 저는 택배 거래는 안 합니다. 저는 무슨 용기가 났는지 집 근처 편의점 위치를 알려주었고 저녁 8시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잠시 후 약속 시간이 되었고 검은색 비닐봉지에 제 속옷을 담아서 들고 나갔죠. 저 멀리서 남자 한 분이 걸어오는데 나이는 대략 50대 정도로 보였어요. 설마 아니겠지? 하고서는 두리번거리니 저 학생 하고 저를 부르더군요. 놀라서 쳐다보니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하더라고요. 역시 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분이었고 저는 손에 들고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건네려고 하는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학생이 처음 거래라서 잘 모르나 본데 직거래 뜻이 만나서 직접 벗어줘야 하는 거야. 누가 입었던 건지 어떻게 알아? 하시더라고요. 순간 너무 무서워서
저 죄송한데 그럼 거래 안 할게요. 이런 건지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첫 거래니까 이해할게. 이리 줘봐. 제가 들고 있던 검은 봉지를 낚아채더니 봉지를 열어 냄새를 맡으시더라고요. 그 순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4만 원을 주시더군요. 저는 돈을 받자마자 집 쪽으로 도망가듯이 뛰어갔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 일이 시작이었죠. 학교를 마치면 집으로 가자마자 본격적으로 거래 사이트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래하기로 해놓고서는 약속을 안 지키고 이상한 질문만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더군요. 돈 벌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직접 중고거래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자는 생각이었죠. 거래했던 사람들만 가입시켜 정기적으로 판매를 하려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18살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더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카페 운영을 했고 10명 남짓 되던 회원들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죠.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서도 회원 중 구매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은 직접 만나 데이트도 하는 이벤트도 진행했었답니다.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갈 줄 알았던 일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원 중 한 분이 젊은 남성분이었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까지 파악을 했던 상황이었죠. 어떻게 알았던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알게 된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당장 학교에 소문이라도 퍼지게 되면 전학은 물론이며 아버지까지 알게 되니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그 후로 운영하던 카페는 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 우편함에 이상한 쪽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쪽지의 내용은 데이트해주면 소문 안 낼게. 너 그러는 거 집에서 알아? 학교에서 너가 그러는 거 알면 어떻게 될까? 협박성 쪽지들이 계속해서 왔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피가 말랐고 아버지가 퇴근하고 그 쪽지를 우연히 보게 된다면 더욱더 큰일이었어요. 그러다 그날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현관문 밖에서 문을 열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미정아, 이 사람 누구야? 아버지 옆에 남자 한 명이 서 있었는데 얼굴을 보니 제가 처음 거래했던 50대 아저씨였어요. 깜짝 놀라서 아무 말 못하고 서 있으니까 누구냐니까? 왜 말을 못해? 아버지가 다그치시길래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터놓았고 아버지와 저 그리고 그 아저씨와 경찰서로 가게 되었죠. 결국 그 아저씨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하더군요. 그 아저씨는 저와 속옷 거래를 하고 나서 몰래 저를 뒤따라왔고 저희 집까지 알아냈던 거였죠. 그리고 집 근처를 몰래 엿보다가 아버지에게 들킨 거죠. 더 소름이 돋았던 건 저희 집 앞 CCTV를 확인했더니 글쎄, 저희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 모습이 한두 번 찍혀있던 게 아니었고 저희 집이 1층이고 불을 켜면 베란다 창문으로 제 방이 보이는데 밖에서 저를 보면서 이상한 짓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저씨는 여성들 속옷은 물론 생리대와 소변까지 구매를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 사건으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학교도 전학을 가게 되었죠. 그런데 아버지께 정말 죄송하지만
가끔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면 다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나고는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정말 바보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괴덜남이었습니다.